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로그램의 7년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긴 텐트, 모든 게 새로워진 엘찰텐 프로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캠핑 비영기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로그램의 엘찰텐 프로 텐트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 다 보고 오셨나요? 너무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구형 엘찰텐을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해봤으면 바로 진행을 했을 텐데, 새로운 텐트를 짧은 기간만 써보고 리뷰하기에는 너무 아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을 미루게 됐고요. 짧은 일주일이지만 때마침 구형 엘찰텐을 보유하고 있던 유저와 함께 백패킹을 다녀와서 그 차이점을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올류 엘찰텐은 작년에 출시를 했더라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이 뭐냐고 여쭤보시는 분도 계셨는데, 예고편에 나왔던 개선된 부분들은 작년 모델에 모두 적용이 된 거고요. 딱 하나 큰 차이점이 있다면은 전체 길이가 2m에서 10cm가 더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어찌 보면 되게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10cm가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전체적인 스펙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성품을 설명을 해드리고 설치를 하면서 이 제품의 특징과 장점, 단점, 아쉬운 점까지 속속들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프 색입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태그에 텐트 설치 방법과 1.5P와 2P의 사이즈 비교 스펙이 잘 적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엘찰텐 텐트와 똑같은 소재가 적용됐습니다. DAC 팩 스몰 사이즈가 총 6개가 들어있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2개가 아니라 총 14개의 팩이 있어야 완벽하게 풀팩 다운이 가능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설치를 하면서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은 총 2종인데요. 리치폴과 스위벨 허브 원폴 시스템에 적용된 DAC 페더라이트 NSL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킨이 있는데, 사실 풋프린트가 있어요. 근데 제가 미리 체결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풋프린트가 체결된 텐트 스킨 본체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설치하시는 분께서는 풋프린트가 별도로 수납되어 있으니까 한번 체결을 거쳐줘야겠죠. 바람이 이쪽으로 부네. 바람이 아주 잘 부는 날씨네요. 이런 날은 스킨이 펼치는 도중에 날아갈 수 있으니까 바로 팩다운을 해줍니다. 네 군데 모두 팩다운을 단단하게 해주시고요. 홀을 조립할 때는 들끼워진 마디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일렛에 폴을 체결해 주시고요. 팩다운을 했으니 스킨이 밀릴 일은 없겠죠. 이렇게 위아래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치하시기 전에 꼭 위아래 확인해 주세요. 다시 폴을 휘어서 나머지 부분을 아일렛에 고정을 해줍니다. 스킨의 센터 부분을 찾아서 스위벨 허브와 체결해 주시고요. 제이크풋에 리치폴을 연결을 해줍니다. 다른 텐트들은 이렇게 리치폴 끼우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엘찰텐 프로는 제이크풋이 적용돼서 이 점은 참 편해요. 리치폴 체결을 마쳤으면 나머지 프레임에 S후크를 걸어줍니다. 기존 텐트들의 후크들은 엄청 빡빡하게 끼워지고 뺄 때도 잘 안 빠져서 손을 종종 찝히곤 하는데, 이 텐트는 정말 가볍게 살짝 걸치기만 해도 잘 들어가고 바람에도 잘 버티더라고요. 철수할 때도 손가락으로 툭 튕겨주면 빠지니까 너무 편해요. 마지막 전시를 팩다운 하는 것으로 설치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텐션감 끝내주죠. 이렇게 설치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본 팩다운은 6개만으로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빠진 팩다운 개수가 가이라인은 4개, 사이드 벤틸에 하나씩, 그리고 플라이를 걷으면은 이너 텐트 앞뒤로도 하나씩 2개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14개가 있어야 풀 팩다운이 가능합니다. 가이라인은 제가 여분이 없어서 별도로 못 챙겼는데요, 사이드 벤틸레이션 쪽은 여분의 팩을 가져왔으니까 팩다운을 해서 좀 더 완벽한 모습으로 피칭을 해 보겠습니다. 상단 벤틸레이션도 개방해 주고요.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외부 디테일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사이드 벤틸레이션 부분 요번에 팩으로 다운했고요. 앞뒷면 똑같습니다. 두 개의 패널이 있고 벤틸레이션도 양쪽으로 하나씩 있고요. 아웃폴 방식인데다가 특이점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역시 원폴 시스템의 이 스위벨 허브가 아닌가 싶습니다. S후크도 프레임과 스킨의 거리가 상당히 좁죠. 그렇기 때문에 텐션이 잘 나와서 더욱 짱짱한 피칭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럼 내부로 들어가 보실까요? 플라이 도어 패널에는 후크가 적용돼서 간편하게 말아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지퍼도 꽤 부드럽게 열리고 이너 텐트도 안에 토글이 있어서 간편하게 말아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 깔끔하고 개방감이 뛰어나서 좋네요.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보시면은 이너 텐트 가운데 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굳이 팩다운 안 해도 되긴 해요. 팩을 어설프게 박았다가 괜히 매트가 찢어지거나 팩에 긁혀서 다칠 수 있는데 이게 있는 이유는 가운데가 뜨잖아요. 이 부분을 눌러서 내부 공간을 좀 더 넓게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리뷰를 진행해야 되니까 다 박도록 하겠습니다. 팩을 따로 준비하셔야 돼요. 앞뒤가 대칭형이니까 한쪽은 도어 패널을 완전 개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에도 후크가 적용돼서 활짝 개방할 수 있습니다. 이너 디테일 보시죠. 도어 패널이 저 끝에까지 열리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개방감을 보여주고요. 반대편에 수납 공간으로 마무리를 했죠. 참 머리 잘 썼어요. 반대편도 동일한 구조고요. 상단에는 기어로프트가 있어서 랜턴이나 휴대폰, 소품들 다양하게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길이가 좀 긴 탓에 가운데가 처지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사용해보니까 그렇게 긴 거를 위에 올릴 필요는 없어서 휴대폰이 들어갈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바감지를 이렇게 하나 더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천장 가운데는 랜턴 고리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모노필러 메쉬가 적용돼서 이너 안에 있어도 플라이 내부가 다 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넓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플라이하고 이너하고 간격이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간격을 좀 더 좁히면은 내부 공간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이즈는 긴 쪽이 210cm고요. 짧은 쪽이 104cm입니다. 높이는 이너가 93cm예요. 그래서 머리가 조금 닿는다는 느낌이 있고 에어매트를 사용하시면은 바닥에서 높이가 많이 올라가니까 조금 불편한 감은 있긴 한데 이건 1.5P라서 그렇고요. 2P 같은 경우는 1.5보다 5cm 정도 더 높게 설계가 됐더라고요. 1인용 발포 매트를 깔아 보면은 길이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인데 반해서 가운데는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1인용으로 설계가 된 제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비상시에는 두 명이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외부 디테일 잘 보셨나요? 보여드리는 거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따로 메모해서 정리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펙을 말씀드리면은 엘찰틴 프로 올유라고 해서 1.5P와 2P 두 가지로 출시가 됐고요. 이너 텐트가 모노필라 풀 메쉬라서 이게 무슨 사계절이 될 수 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판매사인 제로그램에서는 사계절 백패킹용으로 내놨습니다. 어제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제가 사용해 보니까 찬기가 조금 들어오는 감이 있어도 바람은 잘 막아줘서 겨울에 사용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사용을 해봐야겠죠. 1.5P지만 1인용으로 설계가 됐고요. 비상 상황에서는 2인용으로도 쓸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최소 무게는 팩이랑 스터프색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한 스킨 본체하고 폴만 했을 때 1441g이고요. 풀 패키지 무게는 1634g입니다. 제조사에다 문의하니까 풋프린트는 무게에 제외되어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풋프린트가 포함되면 한 1.7kg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P 같은 경우는 최소 무게가 1540g, 풀 패키지 무게가 1758g으로 되어 있고요. 긴 쪽 사이즈는 210cm, 폭은 104cm. 2P의 경우는 폭이 120cm로 좀 더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1.5P는 높이가 93cm고요. 2P 같은 경우는 98cm로 높이가 5cm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간감이 더 뛰어난 걸 원하시는 분께서는 2P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은 1.5P가 56만원이고요. 2P는 4만원 더 비싼 60만원입니다. 도어 패널은 양쪽으로 두 개가 있고 폴은 DAC NSL 8.5mm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인 플라이는 15데니아, 바닥은 20데니아를 사용하고 있고요. 컬러는 지금 보시는 샌드 모스와 올리브 컬러가 나와 있습니다. 팩은 기본 제공 6개고요. 풋프린트는 이번부터 기본 제공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작년 모델에서 크게 바뀐 점은 딱 한 가지예요. 길이가 2m에서 10cm 늘어난 2m 10cm가 됐다는 점이죠.
아무래도 키 크신 분들이 사용할 때 머리도 닿고 발도 닿고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올해 모델은 10cm 더 키워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작년에 사신 분들은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징은 DAC 부자재를 아낌없이 썼다는 거예요. 폴도 DAC, 페더라이트 NSL이고 리치도 제이크풋이라는 부자재를 썼고 S후크도 마찬가지죠. 모든 걸 다 그냥 DAC 부자재로 싹 발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단가가 좀 높은 감이 있고요. 이 S후크 같은 경우는 프레임 탈부착이 쉽기도 하지만 플라이하고 간격이 최소화돼서 텐션 또한 아주 짱짱하게 잘 잡혀서 저처럼 텐트 쳐놓고 뭔가 이렇게 감탄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치가 간편한 스위벨 허브 타입의 원폴 시스템이 채용이 됐고요. 아웃폴 방식의 노르디 픽싱 방식이어서 빠른 설치와 철수가 가능한 게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텐트들은 플라이 사이드로 지퍼가 되어 있어서 드나들기가 좀 불편한 반면에 센터 지퍼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드나들기가 상당히 편하고, 이너 텐트가 모노필러 메쉬로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안에 누워 있어도 플라이 쪽이 다 통과돼서 보여서 그렇게 답답하다는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장점으로 꼽자면 아무래도 활짝 열리는 도어 패널, 개방감 또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작은 텐트임에도 넉넉한 수납 공간과 이 기어로프트의 활용도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최대의 장점은 아무래도 별도로 구매하면 돈이 너무 아까운 풋프린트 기본 제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을 말씀드리면 사계절용으로 나왔지만 모노필러 메쉬 이너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계에는 다소 추울 수 있습니다. 전실폭 같은 경우는 45cm로 상당히 좁기 때문에 조리를 하거나 이러기엔 좀 역부족이고, 등산화와 장비들을 보관하는 용도로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투피 같은 경우는 15cm긴 60cm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실에서도 충분히 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5P 같은 경우는 이너 높이가 93cm로 좀 낮다 보니까 이런 발포 매트를 사용할 때는 딱히 불편한 점을 못 느끼는데요. 에어매트와 같이 사용하면 아무래도 머리가 닿아서 편하게 앉아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투피가 5cm 높은 98cm니까 쾌적한 공간감을 원하시면 1.5P보다는 투피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쉬운 점은 부족한 팩 개수. 아무래도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이너가 6개, 플라이가 4개, 가이라인이 4개, 총 14개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 6개밖에 제공이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필수라고 생각하는 가이라인이 별도 구매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불안했는데 다른 텐트에 있는 가이라인을 빼올 수도 없고 좀 난감하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평을 해드리자면 1.5P 1인용으로 나왔지만 2명이서도 비상시에는 사용할 수 있고요. 혼자 다니시거나 무게를 줄여야겠다 생각하시면 1.5P를 선택하시는 게 맞으시고, 둘이 주로 사용을 하시거나 나는 보다 넓은 공간감과 뛰어난 거주성을 원한다 그러면 2P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L찰10이랑 L찰10 프로를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사진을 좀 찍었으면 좋았는데 비가 내리는 날씨여서 어쩔 수 없이 사진을 찍지 못했어요. 좀 아쉽긴 한데, 대략 제가 눈으로 본 디테일 차이를 보면은 도어 패널, 활짝 열리는 부분, 부자재들 차이가 많이 났고요. 이런 디테일들이 모이다 보니까 텐트를 피칭을 했을 때 훨씬 멋스럽게 짱짱하게 피칭이 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구형 L찰10을 이미 사용하고 계시면서 텐트를 바꿔야겠다 하시면은 L찰10 프로 올류 버전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계절용 텐트를 고민하고 계셨던 분께서는 이 영상이 텐트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예고편 영상은 L찰10 프로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께 선택을 좀 더 수월하게 해드리기 위한 내용이었고요. 절대 이 제품을 강추한다, 꼭 사라 이런 내용은 아니었으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장점만 부각하는 리뷰는 하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리뷰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렇듯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